고니고니의 책 읽어주는 여자.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지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요즘은 100세 시대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절대 아닌 것이다. 하나에 실패했다고, 하나를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나의 과거에 실수한 일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원찬이 실수 하나하나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자책을 담아 자신을 계속 비난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다. 인생은 실수를 쌓아가며 성공하는 것이지 실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성공이란 자신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니면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감이 상실된 채 살아간다면 나는 인생의 마라톤을 절대 잘 달릴 수 없다. 인생이란 마라톤은 장거리이기에 지금 잘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감이다. 우리의 자신감의 크기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실수를 딛고 일어날지 결정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앞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 행복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자신감을 놓친 채 달리고 있어 괴롭고 힘들다면 앞으로 잘하지 못한 나를 더 격려하고 응원해주자. 자신감을 잃지 않게.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자.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꼭 잘하지 못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 보자. 나만은 언제나 나를 믿어주자. 어려운 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날이 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처받는 날이 있다. 하기 싫은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든 날이 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상한 날이 있다. 상대방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후회되는 날이 있다. 그런 날들은 참 어려운 날이다.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어려운 날이다. 스트레스를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늘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경우는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정말 극에 달하면 늘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기 싫고 짜증나다가도 내가 왜 이러나 싶고 이렇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책이 됩니다. 내가 싫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까지 벅차고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면 푸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싫은 것에 대한 싫은 생각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싫은 것을 다시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크기가 작아져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싫어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좋아하는 걸 생각하며 얼른 스트레스 풀러가야지 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풀지 몰라 하다가 화나 자책으로 표출해 버립니다.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참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만족이 되는 것이고, 포기하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안 풀리면 좋아했던 것에 익숙해져서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다른 게 있으니 그냥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아직 몰라서 스트레스를 못 푼다면 지금 당장은 억지로 힘내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한 뒤에 천천히 찾아보며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매일 똑같은 곳에 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사람들과 있으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진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될 때, 좋다거나 즐겁다는 감정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사람은 우울해진다. 특별한 일을 꼭 겪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며 가보고 만나보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험이 나에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생각만으로 알기 위해 시도하지는 않고 계속 같은 생각만을 반복하면 더 우울감에 빠진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기 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린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것을 해보았지만 좋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았는데 좋으면 나는 우울감에서 벗어나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 당신은 요즘 우울한가? 그럼 새로운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맛집과 예쁜 카페를 가보거나 새로운 것을 해볼 시기가 온 것이다. 다가온 우울함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울함을 금세 내쫓기 위해 계속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왜 우울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시간을 내어 벗어나 볼 수 있길 추천한다. 혼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두렵다면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 우리는 경험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을 테니까. 나의 꿈. 나의 꿈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 공모전에 100번이 넘게 떨어졌다. 자퇴했지만 당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공모전을 알아보고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모전에 도전했다. 공모전에 입장을 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내 이름이 걸린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안 될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이 큰 대회는 몇십만 원을 주는 곳도 많았는데 상금을 다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드리는 상상도 매일 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당시 28살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당시에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여 결국 한 번이 됐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이라는 카피였다. 당시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받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는 현실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했고 공모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몇 년간 공모전을 통해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집중이 되고 좋은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기업과 여러 군데 공모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내 글을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때 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내 마음을 담은 글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내 글이 당시에 수천 번 공유되고 수많은 곳에서 대학생 시인이라며 인터뷰가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며 자사 제품의 카피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을 했고 후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강연을 수백 회 다니고 후에 내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었다. 집의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잘한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 글을 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남들 기준에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됐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다.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이 아니다. 시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졸이라는 학벌에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상담을 나눴고 소문이 퍼져 회사원, 학생, 정신과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이상 상담소를 찾아주신다. 물론 여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나만의 무기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 순간에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럴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걸. 꿈을 조차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실패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도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나며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둘째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결과가 없는 과정들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다. 자꾸 현실을 얘기했다. 지겨웠다. 본인들의 현실을 내 현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생기자 모두가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해 줬다. 계속 실패하는 순간에 잘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얘기한 거였을 테니까. 셋째는 우리 집의 가난이 큰 원동력이 됐다. 집이 가난해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지독하게 아끼고 아껴 좋은 옷 한 번 못 사 입어보고 겨울에는 솜이 들어간 점퍼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 낸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바람에 흔들려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신을 아무 가치 없게 보지 않기를. 스스로가 가치 없다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 실패의 연속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지금 큰 문제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일단 당신은 고생했다. 당신은 고생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많은 날을 숨죽이고 살아오느라 마음 졸이며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당신이 정말 힘든 건 너무나 지쳐서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이 지쳐서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것일지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누구나 힘들면 그만하고 싶으니까. 스스로를 너무 작고 못나게 바라보지 말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가. 나는 못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나 푸른 잎을 피우는 나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는 중이다. 멋지게 이겨내보자. 당신은 할 수 있다.
부끄러운 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일. 항상 밝을 수 없는데 항상 밝지 못한 나를 문제라 생각하며 사는 일. 슬프거나 우울해도 되는데 억지로 행복한 척하거나 슬프고 우울해도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슬프고 우울한 자신을 또 싫어하는 일. 미워하다 보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크기만큼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 삶과 나를 잃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가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화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 밉다면 차라리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미운 사람을 대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졌다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해진 이유는 첫째, 내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싫은 걸 계속 참으면서 노력해서 지쳤을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다가 안 돼서 지쳤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일만 바라보며 살다가 잘 안 돼서 지쳤을 수도 있으며 우려했던 일이 생겨버려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마음이 불안해져 도저히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쳐서라 생각합니다. 무기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무기력했다면 그건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요즘 무기력하다면 충분히 쉰다면 다시 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 싫고 밉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면서도 자신의 무기력을 미워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계속 무기력할까 걱정하고 자신을 미워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힘들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기력하다면 당신이 당신을 엄격하게 바라보지 말고 당장 힘을 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지쳐있는 나에게 숨을 고를 때까지 쉬게 해주세요. 그럼 나는 힘을 다시 찾게 되고 또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다 쓰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순간이 더 빨리 지나가기를, 즐거운 순간이 더 오래 남기를, 그렇게 하루가 채워지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자주 곁에 있기를,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기를, 현재 놓인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자주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이 책을 덮고 나서 힘든 일들도 또 분명 만나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결국 하나씩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당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조금 덜 힘들고 덜 슬프기를. 그리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되기를.